2003년 전 세계 8,000명의 사망자를 낸 동물 전염 코로나 바이러스인 사스. 세계는 한 달 전 사스 위험을 알았지만 중국 내에는 알려진 게 없었습니다. 발병 정보는 은폐되고 통제는 한 달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2002년 11월 사스는 처음 발명되었지만 정부에서는 45일간 묵혀두었고 사스 발생의 공식 인정은 1호부터 5개월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보건부는 축소 보고를 진행했고 피해 건수를 8분의 1로 줄였습니다. 수정 후 발표치보다 24배가 급증합니다. 정부 공식 통계를 진정으로 믿던 중국 주민들은 이러한 결과에 멘붕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걸 믿을 바에 소문을 믿겠다. 부자들은 중국을 탈출하자 탈출 러시가 일어납니다. 중국 전역이 공황에 빠졌습니다. 이는 정부가 유치하려고 했던 사회 안정을 뒤흔들었고 천안문 학생 시위 이후 큰 위협을 받았습니다. 1996년 플리처상을 수상한 과학저술가 로리 가렛은 사스 당시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걱정합니다. Could explode very much the same way SARS did if everybody doesn't take the proper precautions immediately. 현재 사스보다 더 빠른 속도로 퍼지며 인간끼리의 감염도 확인된 가운데 중국은 잘 대처하고 있는 건가요? 중국 SNS인 위챗에서는 우한 폐렴과 관련해 루머를 퍼뜨리는 행위 적발 시 3년 이상에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소문은 다 거짓말이고 정부 발표만 신뢰할 것을 촉구한 것이죠. 우한시의 공안당국은 원인불명 폐렴 집단 발병과 관련해 온라인에 거짓 소문을 퍼뜨린 8명을 조사해 처벌했습니다. 소문을 잡는다고 그나마 있던 자유마저 빼앗아버린 것이죠.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홍콩 기자들이 우한 폐렴 환자들이 입원한 우한 병원을 취재할 때 공안이 기자단을 납치해 몇 시간 동안 구금하며 방송화면 삭제와 휴대전화 카메라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인터넷 업체 텐센트가 소유한 뉴스 사이트에서도 우한 폐렴 관련 기사가 10시간 만에 삭제되기도 하였습니다. 언론과 인터넷을 통제한 채 공식 발표 때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현재 상황은 사스 때와는 다르다. 요즘은 SNS의 시대이므로 정부가 정보를 은폐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중국은 사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를 믿고 질병 확산을 막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대규모 인파와 접촉하여 100명 이상에게 전염시키는 슈퍼 전파자가 이미 발생했고 중국은 과학과 전염병 통제가 정치와 연결되어 있어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전 WHO 소속의 B씨는 중국 정부는 우한 폐렴 확산에 대해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 사스 때 보였던 신중치 못한 행동이 또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에게 기계가 주어졌습니다. 기계가 모든 일을 다해 인간이 편리해지고 불평등도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여 년간 발전을 거듭해 정보혁명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말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 특히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어느 가을 새벽 다른 시의 두 여성은 공산당이 없으면 새로운 중국도 없다라는 애국 슬로건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공산당만 없으면 새로운 중국을 이룰 것이라고 고친 것입니다. 공안국은 충격에 빠져 대규모 수색 작업을 조직합니다. CCTV 등 감시 데이터를 살피고 소재를 수적하기 위해 추가 인력과 24시간 교대 감시를 한 것이죠.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는 도둑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길을 지나던 한 여성을 범인으로 착각해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사람을 잡은 것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이라고 얼버무립니다. 결국 두 여성은 체포되었습니다. 산시성의 B는 경찰에게 구타당한 여성의 뉴스 보도를 접했고 경찰이 무엇을 할 수 있지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에게 연락이 왔고 신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에게 분란을 초래했으며 공공질서를 와해했다는 혐의를 내세웠습니다. 경찰에 맞서는 것은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에 맞서는 것이라는 주장이었죠. 그녀에게는 반성문을 작성하고 8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반성문도 10페이지가 넘는 출력물에 서명하고 지문을 찍어야만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에 B씨는 내가 살인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태도가 불량했으면 5일간 구금될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생 A는 지름신이 강림해 나이키 신상 운동화와 웨어러블을 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너무 비싸 해외 직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 클릭 몇 번으로 구매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편리함과 저렴함에 직구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취업을 준비하던 그는 취업 컨설턴트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해외 직구로 외국 물건 구매를 자주 하면 좋지 않아요. 중국에선 애국심이 낮은 국민으로 간주되어 공공기관 취업이 어렵습니다. 항저우에 거주하는 주부 씨는 교통비를 아껴보자는 마음으로 딸이 놓고 간 교통카드를 찍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몇 번 성공해서 이득을 받지만 직원에게 결국 걸리고 맙니다. 보안 관계자가 찾아와
개인 신용평가 점수가 하락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몇 달 후 친척집에 방문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점수가 낮아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속철도로 향하지만 여기서도 제지를 당합니다. 항저우는 자원봉사나 헌혈과 같은 친사회적 행위는 플러스 점수를, 무임승차, 교통법규 위반 등 반사회적 행위는 마이너스를 부과해 점수 미달자에게는 불이익을 주어 130만 명은 항공권 구매 제한을, 400만 명에게는 고속철도 이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는 공항 보안 검색을 신속히 처리해주고 공공기관 취업 및 승진에 가산점을 줍니다. 중국은 2014년부터 사회적 신용평가 시스템을 만들기로 합니다. 여기에는 SNS, 전자상거래, 보험사 등이 참여해 빅데이터를 구축합니다. 평가는 세금과 대출 등 금융 분야와 교통법규, 효도 등의 사회 분야, 쇼핑 습관과 구매 내역, 게시글 신뢰성, 대화 내용을 분석하는 온라인 분야로 나뉘어집니다. 모든 생활을 통제하겠다는 것이죠. 심지어 민사소송에 패소할 경우도 포함됩니다. 소송에서 졌다는 이유로 점수가 깎이거든요. 만약 중국 공산당이나 간부를 까게 되면 최저 점수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발언을 하면 경찰서에 끌려갈지도 모릅니다. 소문을 허위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온전히 정부 맘인지라 팩트를 떠들어도 감점되고 취업도 안되고 징계 기록도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이 점수는 금융 분야에서 보험료 산정과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고 사회 분야에선 학교 입학과 장학금, 고속철도와 항공, 해외여행, 공무원 채용에 영향을 주며 온라인에서는 인터넷 접근성까지도 통제한다고 합니다. 점수가 낮으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모든 분야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통제된 정보 외에 정확한 정보가 퍼지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